시선을 저에게 모아주시고요. 이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코칭하면 질문이라는 것이 전부이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질문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깊숙하게 들어가지는 않아요. 질문에 대해서. 그래서 방금 이렇게 노케이스 SQL을 통해서 짧게 이야기한 한마디의 키워드 정도만 말씀해 주시고 쭉쭉쭉쭉 질문을 좀 빼겠습니다. 10시간까지. 한마디 키워드. 노케이스와 SQL 중에 무엇이 다른가? 에너지를 이야기하고 계신 거입니다. 무엇이 다른가? 분위기가 다르다. 무엇이 다른 건가? 노케이스와 S케이스를 함께 읽어보면서 어떤 부분이 다른가? 노케이스와 S케이스. 질문자와 대답자가 더 말을 많이 하느냐, 질문자가 더 질문을 많이 하느냐.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내포되어서 만들어졌겠죠. 우리 김기영 코치님, 이거 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게 뭐였어요? 열린 질문과 닫힌 질문. 그걸 말해야지. 내가 봐야지. 아니 근데 저는 처음으로 그 질문을 하는 입장에서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질문과 긍정적인 질문. 근데 부정적인 질문을 하려고 했을 때는 제 몸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의식적인 거였지만. 그런데 그 남을 존중해주고 이런 질문을 할 때는 저도 마음이 편해지는 그 가상의 체험. 그러면서 평화로 마음이 놓여지고 편안해지고 믿어주고 이런 가상의 그 순간 의식의 변화를 느끼는 거예요. 실습이었지만 부정적으로 화를 내려고 일부러 딱 하니까 몸에 힘이 들어가고 지금 여기는 야 하다 보니까 이거 존중의 언어네 그러면 하니까 내 마음이 힘이 쫙 빠지면서 편안해지는 느낌. 가장 큰 결정. 내 몸이 나의 모든 것을 내가 느끼고 감지하는 그게 가장 큰 결정인데요. 그것이 된다는 거죠. 내가는 에너지가 이제 열린 거예요. 내 안에 요감이 직관이 열려간다. 우리는 그 직관을 들을 수 있어요. 너무 처음으로 좋거든요. 그런 걸 안 놓치고 아니 저도 안 놓치고 순간 느꼈거든요. 제가 가서 감이 안 되고 다른 분들도 다 같이 공감하신가요? 네. 우리 코치님들 공감해요. 네, 그래서 질문이 갖는 7가지 속성, 17가지 질문의 힘에서 나오는 겁니다. 시작.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질문을 하면 답이 나온다. 질문은 생각이 들어간다. 질문을 하면 정보를 얻는다. 질문을 하면 통제가 된다. 질문은 마음을 열게 한다. 질문은 귀를 기울이게 한다. 질문에 답하면 스스로 설득이 된다. 다른 것들을 대충 아시겠죠? 근데 7번의 의미가 뭘까요? 7번에. 바파이크의 창의적 교수법에 하나 나오는 규칙 하나예요. 5가지 규칙 중 하나인데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는 악유하지 않는다예요. 내가 설레 약간 틀린다고 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논쟁하지 않는다. 그래서 팀 워크숍을 시키고 스스로 답을 찾도록 해보고 하는 것이 바파이크 창의적 교수법의 하나의 규칙이라는 거예요. 내 입 밖으로 내가 내는 것은 악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에 답하게 되면 스스로 설득이 된다는 약간의 의미가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우리가 다 아는 것이고요. 여기서 마음에서 다시 한번 본다면 말이라는 것이 이것 중에서 질문을 하게 되면 생각을 자극하게 되고 그 생각이 마음을 자극해서 행동을 일으키게 합니다. 습관성품 운명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 중에서 질문. 자, 질문에는 강력한 힘이 있어서 질문을 던지거나 받는 순간 두뇌 신경체계의 특정 영역에 자극을 주게 되고 우리는 거기에 답하려 한다. 일종의 조건 반사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빨간색을 생각하지 마라 라는 말을 들으면 거의 예 없이 빨간색을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질문은 답을 낳는다.
고양이를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지금 머릿속에 다 고양이를 그리고 있다. 그만큼 우리 두뇌 신경측에 특정 영역에 자극을 준다라는 거예요.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별하지 못하며 뇌는 부정어를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뭐뭐 하지 마라 그러면 그 뭐뭐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두뇌 체계예요. 그래서 저는 코칭을 배우고 NLP 배웠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코칭이 NLP에서 나온 거예요. 코칭에서 제가 질문을 배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NLP에서 질문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질문 안에 전제라는 것이 있다는 거, 말의 전제. 그거를 캐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NLP가 원래 먼저예요. NLP가 먼저죠. 저 시작 훨씬 전. 그러니까 그런 기법들이 코칭에 있을 때 적용이 되는 그렇죠. 거라고 보시면 그럴 수 있는 1970년대 이미 NLP는 만들어져서 활성화되어 오기 시작을 했으며 코칭은 1980년대 그래서 1994년도에 ICF가 창설되면서 이제 코칭이라는 본격적으로 이제 것들이 전달이 이제 되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식이 더 NLP가 먼저인 거예요. 여기서 제가 하나를 더 붙이자면 애니어그램이에요. NLP를 하시는 분은요 애니어그램. 그래서 어설프게 뭐 몇십 시간 정도 해가지고 그런 애니어그램이 아니고요. 애니어그램에 정말 거의 2년 걸리거든요. 다른 것들은 제가 뭐 코칭 한 1년, NLP 1년 걸렸던 것 같아요. 애니어그램 배우는데 제가 2년 걸렸어요. 너무 어려워서 저는 아직도 터치를 못해요. 애니어그램. 그럴 만큼 애니어그램을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알고서 어설프게 안다라고 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어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항해를 하는 것처럼 그거를 알 수 있다는 게 우리가 얼마나 원더풀한 건지 모르겠어요. 좋을 질문이란 그래서 제가 이제 적은 거예요. 고객의 언어 안에 머무르는 질문. 지난주에 저에게 질문을 던져주셨는데 이해했어요. 이해됐죠? 오케이. 다 이해됐어요? 고객의 언어 안에 머무르는 질문. 여기서 혹시 읽어 내려갈 텐데 이해가 안 되는 것만 저에게 질문을 해주세요. 자, 다른 시각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질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질문, 생각하는 그 생각을 생각할 때. 제가 이걸 쓴 거예요 지금 바로. 생각하는 그 생각을 생각할 때 우리가 뭐 배웠어요? 12가지 코어에서 생각 뒤면에 뭐가 있다? 생각을 깊이 가면 뭐가 있다? 아무것도 없다.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백그라운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뭐 배웠어요? 갭 배웠잖아요. 갭. 생각과 생각 사이의 틈. 그 틈에는 하얀 배경밖에 없어요. 네, 공부 많이 하게 되면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욕망과 저항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질문. 열린 질문. 이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언급하고요. 그리고 중립적 질문. 왜라는 질문을 지향한다. 판단하지 않는다. 그래서 호기심 어린 질문을 한다. 한 번에 한 가지씩만 질문하라는 거예요. 짧게. 코칭하면서 특히 시험 보시면서 질문을 길게 하면서 자기 자신이 무슨 질문을 하고 있지도 못하는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 질문 속에 빠져 있거든요. 자기 자신. 그거는 고객의 언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어요. 질문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는 거죠. 짧게 한 번에 한 가지씩만 간단 명료한 질문. 질문이 길어지면 묻고자 하는 핵심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2번 이상 같은 것을 묻는 질문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시험 볼 때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까 했잖아요. 대답했잖아요. 이러면 굉장히 이제 마이너스 감점이 될 수 있죠.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고 건설적인 질문을 해라. 특히 핵심에서 벗어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까 경청 스킬 업 재반복하고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면 이런 것들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의 은유 안에 머무르라는 거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이제 유도 질문하지 않기 그리고 침묵을 활용하는 질문을 해라는 거예요. 침묵이 경청도 되지만 질문도 됩니다.
더 생각해 보세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세요. 하는 내면에 많은 의미들이 담고 있어요. 그 해석을 고객이 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유도 질문을 하지 않기. 우리 하종수 선생님께서 유도 질문을 하지 않기에 대해서 우리 3CS 배울 때 언급하셨잖아요. 코칭은 유도 질문이 아니다. 제가 그래서 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왜 이다라고 했냐. 근원적인 유도 질문이라는. 어떤 유도 질문? 스스로 답을 찾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긍정의 의도를 발견하기 위한. 그리고 정말 자신의 목표와 실행 자원을 스스로 찾아서 책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유도를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영화 보러 가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대답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갈 수밖에 없게. 그러니까 하는 게 우리 유도 질문이죠. 이제 그런 유도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화 볼 거야 안 볼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본다 그래요. 거봐. 에이, 이거는 이런 유도 질문은 아니고 우리가 근원적인 것은 사실 유도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의미가 다르겠죠. 혹시 여기 안에서 질문 없으시죠? 우리 코치도 없으시죠? 그래서 이제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 질문의 힘인데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기운 빠지게 하는 질문. 당신은 왜 그 정도밖에 하지 못하죠? 내 인생이 왜 오늘도 쳇바퀴 돌고 제자리 걸음일까? 나는 왜 회사에 자신이 없을까? 스스로 하는 질문들도 있어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우리 원장님한테 꾸중 듣고 혼나고 제가 아직도 혼이 나고 삽니다. 근데 혼자서 막 혼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야. 내가. 내 스스로. 그래서 우리 원장님이 저 하루 종일 얼굴이 부정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근데 저도 이럴 때 있어요. 저를 또 누군가로부터 고뇌할 때 있어요. 근데 우리 코치들은 그러지 말라는 게 아니고 얼른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미래를 위한 전략적 질문 이런 것들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것들을 하자라는 것이 질문의 힘이고요. 그래서 가능성을 우리는 자신감이 없어요. 나 할 수 없어요. 가능성을 보게 해주는 질문을 해줘요. 그 5가지가 이제 열린 질문 너무 잘 아시죠? 긍정 질문, 미래 질문, 깊이 있는 질문, 관점 전환 질문. 이것들은 일반적인 우리가 질문에서 많이 하잖아요. 깊이 있는 질문, 깊이 들어가는 질문, 그리고 관점을 반드시 전환시켜줘요. 그래서 열린 질문, 선생님 고향이 어디 있을까요? SO, NO로 답변할 수 있는데 선생님 고향에는 무엇이 유명한가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무의식이 고향으로 간다라는 거야. 그 사람에게 시각이 너에게 있어서 미래는 몇 년이니? 2년이요. 그 미래 2년이 아니고 그러면 군대 갔다 와서 너가 대학을 졸업한다면 언제? 5년이요. 그때는 어떤 모습이고 싶어? 언제 취직하고 싶어? 대학에서 바로 취직하고 싶어. 한 회사에서 몇 년 동안 너가 있는다면 너는 참 오래 있었다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싶어? 30년이요. 30년 후에 마지막에 너는 어떤 모습으로 퇴사하고 싶어? 이런 모습들을 그 사람이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시각화를 시켜줘야 돼요. 그것이 열린 질문이에요. 그리고 긍정 질문, 부정형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데 긍정형 단어만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긍정 질문에서 가고 싶어하는 것으로 의식을 돌려라. 그리고 미래 질문, 과거형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는 코칭은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것이죠. 단 자원을 찾기 위해서는 과거를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공의 경험을 찾기 위해서 과거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뭔가 상처를 백천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구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가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형 질문, 그다음 관점 전환 질문, 이제 깊이 있는 질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질문. 침묵도 그 질문이에요.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관점 전환 질문. 제가 가출을 5번 친구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무엇인가요? 제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시각화잖아요. 시각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뇌의 시각화를 시키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은 뇌에 있거든요. 뇌 속에서 시각화를 시키는 거예요. 짜증나고 분노하고 화나는 그 순간의 상태가 아니라 4번이나 집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뇌가 그거를 그리게 하는 거죠. 그게 관점 전환 질문. 모든 것이 짜증나고 화나요. 가장 쉬운 관점 전환 질문. 대신 원하는 게 무엇인가? 가장 쉬운 관점 전환 질문.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에게 그거를 대신해서 이루고 싶은 목적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가장 큰 관점 전환 질문이에요. 그거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맨날 짜증나고 공부도 하기 싫고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집에서 너무너무 부모님의 잔소리가 화가 나요. 그때 우리가 관점 전환 질문을 한번 해준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들어가면 좋은 점이 있다면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대신 너가 집에서 어떤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물어보는 것이 또 이제 가능하겠죠. 아직 완전하지 않은 부분은 어느 것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일의 해결과 성공을 위해서 내려놓을 것은 무엇인가? 이 과정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술 좀 끊고 싶어요. 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그 유익을 얻는데 꼭 술이어야만 하는가? 이렇게 관점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받게 되면 현재 의식인데 해답을 찾기 위해서 잠재 의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면에 대한 나의 잠재 의식과 대화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외부를 향해 있던 의식의 화살이 내부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 내부에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있는 거죠. 마지막 효과적인 질문과 강력한 질문은 그래서 효과적인 질문과 비효과적인 질문이 있는데 변명을 하게 만드는 질문이거나 수치감을 느끼게 하는 질문. 근데 효과적인 질문은 그래도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질문, 정보를 구하는 질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정보는 우리가 무엇에 궁금해서 원하는 그런 정보가 아니고 스스로가 정보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힘들었어? 왜 나에게 사전이 맞지 않을까? 그것도 왜가 들어가죠. 특히 수치감을 느끼게 하는 질문. 지금 제정신이야? 이 정도밖에 못해?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일을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야? 어떻게 너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니? 근데 제가 여기서 하는 말이 내 말이 빨라진다. 라면 밖에를 이야기합니다. 자네라면 할 수 있었어요. 자네밖에 할 사람이 없는데 제가 라면 밖에 인정하기 합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느냐, 어느 정도일까?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또 다른 좋은 대안이 없을까? 난 도대체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하나만 찾아보면 어쩔까? 이렇게. 정보를 구하는 질문, 이런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 방법의 장점은 무엇일까? 이것과 저것의 차이점은 무엇이니? 누가 이 일과 관련이 있니? 그래서 여기서 정보라는 것은 우리가 판단하고 정보 구하고 호기심이 어린 질문을 하는데 그 가운데 있는 그래서 아이가 몇 살이에요? 아이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이런 정보를 구하는 질문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궁금한 게 아니고 고객이 스스로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적인 질문과 비효과적인 질문에서 우리는 효과적인 질문을 해야 된다. 그리고 강력한 질문. 고객이 새로운 영역을 탐구해서 답을 찾아내게 만듦으로써 사고의 전환을 가져오게 하며 코치를 호기심 안에 머무르게 하며 다시 한번 침묵을 활용하게 한다. 굉장히 침묵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 반드시 침묵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강력한 질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 교재 받으신 분들 다 있어요. 마지막 한 방의 코칭입니다. 살면서 누군가
누군가가 질문을 해줬는데 아주 강력해서 중요한 영향력을 주고 우리 인생에서 충격을 주었던 질문이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이세요? 저에게 가장 강력한 질문이 뭔지 한방의 코칭이 뭔지 아시죠? 저 뒤에 어떤 분이 계셔서 어떤 이야기하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한방의 코칭.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사람에게 한방의 코칭을 이야기해 준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지나온 삶의 모든 것들을 터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방의 코칭. 제가 그 오빠에 대한 생각이 항상 있었었잖아요. 근데 그때 너무 무거웠는지 제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수업할 때였을 거예요. 저기 앞에 그 자리에 그 자료에 그 질문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서 그 자신을 힘들게 했던 과거가 정말 자신한테는 힘들었거든요. 그걸 통해서 얻었던 교훈이 무엇인지 12가지 지금은 그것을 생각해보는 그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오빠가 그때 가졌던 열등감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던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그때 내가 그 수업을 받고 내가 그 생각을 하고 깨닫고 난 다음에 오빠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걸 생각하고 했고 그래서 우리 오빠하고 관계가 급반전됐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좀 이 많은 것들 중에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질문 공부 따로 못했어요. 안 해봤어요. 그런데 그 무엇이 나를 가능하게 했는지 모르는데 저는 많은 질문을 쓰지는 않거든요. 대체로 저 질문을 비슷해요. 그런데 고객들을 많이 이제껏 들어보지 못한 자기 자신을 보게 하는 그런 질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수많은 질문들 속에서 정말 자신에게 와닿는 그런 질문이 한 가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지금 이 자리에 오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정말 행복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이 사랑과 존중과 믿음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누군가에게 한 방의 코칭, 단 하나의 질문을 던져줄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정말 행복으로 터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불행했다고 생각했던 거, 힘들다고 생각했던 거 이런 것들로부터 그것이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정말 제가 늘 하는 이야기. 네, 폴류먼 기억나시죠? 폴류먼은 그렇죠. 폴류먼이 아들이 죽음으로써 정말 그 많은 13만 5천 명의 아이들을 난치병의 아이들을 살렸어요. 그리고 많은 정말 그 마약과 술에 중독되어 있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고 돌아가셨죠. 그렇죠. 그런데 정말 그 아이를 다시 살려줄 테니까 이 일을 당신이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한다면 무엇을 선택하는 거예요? 물론 죽음의 시점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이 우주가 알게 해준 사명이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늘 하는 이야기, 저처럼 고뇌하고 저처럼 이상한 생각, 5만 가지 잡동사니 그런 생각 속에서 살았던 10대, 20대, 30대까지도 그런 것들이 나의 지금 40대에 그래도 내가 이런 강의를 할 수 있게 했던 자원이 되었다. 항상 열등감과 피해의식과 그런 어떤 부분들 지금도 그게 다 못 벗어나 어느 순간에 들어와. 그리고 제가 이제는 말할 수 있지만 제가 이제 피부가 안 좋은 것이 정말 나에게 이런 거를 가능하게 해줬다. 이제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참 자존심 상하고 그것이 부끄럽고 그랬는데 지금 나에게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런 존재감을 찾아줄 수 있는 강의를 그리고 코칭을 해줄 수 있다. 그거를 자신이 발견하고 그거에
그때 저의 한방의 코칭이 뭐죠? 기억 안 나죠? 네. 저 이렇게 기억 안 나세요? 기억나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거라. 그런 것이 우리를 이 우주과학에 좀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방에 코칭 하실 수 있으시죠? 그 한 방에 코칭이 뭐였어요? 안 나죠. 분위기에 맞는 질문을 하다니. 자, 그래서 한방에 코칭을 해줄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피드백은 네 가지 지지적, 교정적, 학계적, 무의미한 피드백이 있으며 이제 우리는 프로와 피드백을 해주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행동, 좋은 점, 보완할 점, 그리고 그로 인한 미치는 영향력은 그래서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오우는 오우 하면서 뭔가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래도 그런 모습을 보이자라고 제가 해서 아예 이, 오, 우 해서 아예 이 하고 오우를 넣어놓은 거예요. 제가 라면밖에 안 가르쳐 드렸어요? 네. 부하 직원이 잘못을 했거나 이제 다른 사람들이 잘못을 했을 때 자네라면 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라면. 그리고 내가 뭐 요청을 해야 돼. 그 사람에게. 그래서 부탁을 해야 될 때 그렇지. 자네밖에 할 수 없는데 좀 도와주겠나?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마지막 옆 사람에게 코치님이라면 할 수 있어요. 코치님밖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해주겠습니다. 자, 두 분도 응원해주세요. 코치님이라면 하시죠. 코치님밖에 없습니다. 코치님밖에 당신의 엄다는 있었어요. 네. 질문 받겠습니다. 오늘 교육 중에 혹은 궁금하거나 더 알고 싶은 게 있으십니까? 장비의 코치는 기분이밖에 없습니다. 심현수 코치님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질문 없으시죠? 네. 네. 아니 코칭을 하면서 저는 코칭을 할 때 어떤 느낌이냐면 그분이 저한테 어떤 코칭을 받으러 왔을 때 그분의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그거에 대한 답은 코치가 어느 정도 알고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지금까지 생각이 들거든요. 답은 고객이 내놓지만 그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코치가 질문을 던질 때는 그 답이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코치가 알고 있어야만이 거기에 맞는 질문이 나간다. 질문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도된 질문이라는 말 저는 진짜 공감돼요. 그래서 코치가 피코치에게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지만 다이렉트로 말할 수가 없고 피코치가 찾아가도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거기에 정말 강력한 질문이라는 것은 코치가 정말 그 피코치의 어떤 상황에 맞는 어떤 베스트 솔루션 알고 있을 때 그걸 찾아가는 거를 질문으로 할 수 있지 않나. 근데 이제 유도하지 말라고 하는데 수련님도 유도된 질문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코칭은 유도된 질문이라고 지금까지 느껴지거든요. 증강은 통찰의 힘을 키우면 되지. 꼭 사랑마다 그거는 그거 해당할 줄 없잖아요. 전체적인 큰 힘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긴 그렇죠. 하는데 이제 어느 순간 어떻게 보면 그게 정말 있을 때 강력한 질문이 나간다. 그러니까 코치 자신이 어떤 그 피코치에 대한 어떤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서로 해줄 수밖에 없는 강력한 질문이 절대 안 나온다. 한 방에 캐시처럼 안 나온다. 그러니까 그 질문이라는 게 그 피코치의 그 처해 있는 상황이나 그런 환경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 지식이 있어야 경험이든 된다. 직접 경험이든 그런 것에 관련된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왜냐하면 제 생각에도 그런 부분은 약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공감을 했을 때 네 그러셨군요 라고 한 거하고 정말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진짜 알아가지고 그 환경에 처해서 어쩔 것 같다는 마음을 알아서 아 그러셨군요 한 거하고는 완전히 진짜 다르죠. 진짜로 제가 그것은 정말 해봤거든요. 저는. 근데 내가 전혀 진짜 경험하지 않았던 세계에 대해서
사람이 나한테 코칭을 받는데 내가 제 친구거든요. 아 그랬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데 걔가 전혀 뭐